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계획행정위원회를 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뱅소 하인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무원 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번호 제8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간의 근무 수당을 연가 전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무기간 5년에서 10년차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장기 재직 휴가의 2일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 동행 휴가를 실시하여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시술 회차별 각 1일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 입영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당초 입영일 1일에서 입영, 수로, 저녁 각 3일로 총 3일로 확대 부여하고자 하며,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하여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당초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 변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 34,661호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5일 의원 간담회 시 의견제 심의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11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성별 역량 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의 연가전환 및 저축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직에서 이탈하는 공무원 수를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남성 공무원 대상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 군 일형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는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공무원 복지 제도는 공직 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공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 업무 대직자의 업무 과중 등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타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두섭 정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이 행복하면 업무를 볼 때나 또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때 행복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요 내용에 가나다라 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마음에 좀 와닿았고요. 이것보다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동군 어르신 목용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항호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행복과장 이항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화인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어르신 모욕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모욕카드 지원사업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당초 하동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노인복지법 법령 용어에 준하는 용어 사용을 위해 어르신을 노인으로 변경한 하동군 노인모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 1조 지원 목적에서 당초 모욕비 지원을 모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안제 2조 지원 대상에서 당초 7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안제 3조 지원 기준에서 당초 지원금 연 6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 지원으로 안제 5조 업무 협약 대상에서 당초 모욕 사업주를 모욕업 및 이미용업 사업주로 안제 6조 카드 사용 지역 및 업소에서 당초 주소지 읍면 모욕업소를 군 소재 모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각각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자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이상 군 공보 홈페이지 등에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5일 의원 간담회 시에 김민현 의원과 김혜수 의원께서 의견 주신 제2조 지원 대상 관련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0세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미용비 지원을 추가하면서 서비스 이용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60세로 확대 시에 예산액이 1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연간 10억 4,4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부담 가중에 따라 당초안과 같이 70세 이상으로 재정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성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카드 사용 지역을 주소지 읍면으로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 또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기존 어르신 모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인 카드 사용 지역 제한 해제, 카드 사용 범위 확대 등은 국민 건의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신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당초 안과 같이 카드 사용 지역을 전 엄연으로 확대 개정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2024년 11월 6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대상 규제 사항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12페이지와 같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하동군 노인 모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하 각 조의 주요 개정사항은 1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도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7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과 9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10페이지 관련 법령 11, 12페이지 비용 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차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조례를 하동군 노인 모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어르신 모욕카드 지원 사업의 범위를 이미용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당초 75세 이상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금액을 연 6만 원에서 예산 범위 이내로 일정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국민과 어르신의 요구에 부합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7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 3,547명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11,191명의 어르신 1인당 약 7만 3천 원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나이를 충족함과 아울러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 8,358명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16,730명의 어르신 1인당 약 5만 2천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0세로 하향 조정 시 2024년 사업 대비 1인당 지원 금액이 5만 8천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1만 5천 원 증가하고 65세로 하향 조정 시 2024년 사업 대비 1인당 5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6천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모두에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지원할 것인지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업소를 주소지 읍면에서 군지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하고 업소 간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고객층이 늘어나고 고객 증가로 수익이 증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현황, 예산의 1인당 지원 추정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예.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바 부분에 카드 사용 지역 업소 변경.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도 저희 면에서 이제 타면으로 사실 많이 나가시거든요. 이걸 오픈시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풀테지는 훨씬 더 이렇게 커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열심히 그 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세 군데의 그 사장님들도 우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검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민의 행복과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소통된 그런 검토 의견을 좀 받은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을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지금 현재 그 각 읍면에 이래서 그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했고 그 파악한 그 부분이 정확한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장을 나와서 모욕업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그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런 그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다 풀어달라는 그런 전화가 빗발치게 우리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그 모욕업소와 임의업소를 간담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르신 그 노인 모욕 바우처 이 부분은 그 모욕업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그 의원께서 그 건의하신 그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이라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좋은 데가 있으면 막 나가실 버리거든요.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가버릴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건 좀 반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또 바꿔 놓으면은 다음에라도 또 다시 바꿀 수는 있죠. 이제 그 부분은 그 사정에 따라서 그 당시 시점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고 그렇게 그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요. 다음에라도 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당초와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면서 추가로 모욕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 목욕 바우처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됐었죠. 예,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하동군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모욕 복지 사업에 한 거에서도 저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모욕업을 하다 보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주가 아닌 어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드 사용은 사실 불편합니다. 악양에 계신 분이 하동에 내려와서 모욕하려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은 저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합시켜 주는 건 맞다. 이거는 성의나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모욕 바우처를 함으로 해서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하동 경남군에 이제 그 복지 목욕탕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 아마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우리 하동군이 복지탕이 제일 많은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간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역으로 또 사설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인다. 예,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청군에 보시면 과장님, 우리 하동군에는 13개 읍면에 복지가 8곳이고 남해는 5곳이고요. 어령은 복지회관에서 한 곳이고 면회시 직행하는 곳이 2곳, 어령은 3곳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청은 11개 읍면인데 5곳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3곳이고 군에서 위탁해갖고 2곳. 그런데 거기가 지원 금액은 같아요. 1년에 6만 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근데 산청군에는 이리 보니까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모욕비는 2만 원씩 해갖고 4번 해갖고 8번 이렇게 해갖고 나누면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의용비를 10,000원으로 해서 4분기로 해서 4번 나눠주더라고요. 모욕비와 임의용을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그한 거는 하동, 하계, 진교, 옥종 제일 큰 면에만 사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제일 많은, 하동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 사설이 있는데 지금 복지 혜택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복지탕을 하시는 분 면에는 3,000원, 4,000원, 일반 사설을 하는 데는 5,000원, 7,000원, 8,000원짜리 있어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그렇다면은 복지탕이 돼 있는 면에서는 이번 우리 카드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인구가 제일 많은 하동, 하계, 진교, 옥종 이 면민들은, 읍면민들은 똑같이 준다 해도 우리는 50%밖에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동 국민 전체에게 목욕탕 업주들은 놔두더라도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면은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건 불균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기 8,000원, 그럼 4,000원 돼 있는데 반이잖아요. 하동업에 5,000원, 6,000원 받습니다. 진교 6,000원, 7,000원 받는다더라고요. 그럼 그런 면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아니죠. 다른 분들은 1년 365일 저렴하게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이 인구가 제일 많은 하동군에서 읍면에 있는 면민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싼 면을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일부일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분들한테 이거는 좀 불균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조례를 했을 때 그 목욕탕의 그 요금이라든지 인구 조사를 좀 해서 조금 이렇게 반영 각각 다른 각도로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인구 절반이 다른 면민들 우리가 5곳, 4군데 있다 해도 거기가 인구의 한 50%는 될 거라 보거든요. 하동군민. 전체적인 그 프로테지를 봤을 때 이 불균등한 혜택을 본다면 그거는 올바른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모욕을 하라는 그런 취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게 편차를 주면서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카드를 두고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노랑, 지금 금성은 지금 계획 중이고, 이제 목욕탕 할 계획 중이고, 이런 데 지원받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받지 않고 군에서 복지탕으로 하고 있는 복지탕.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하고 6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3만 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아닙니까? 현재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8개 있는 면회 그 복지탕은 6만 원 주더라도 진교 하동, 옥종 여기는 조금 더 8만 원을 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차이가 좀 나죠. 이분들한테 똑같이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사설로 돼 있는 복지탕을 혜택 보지 못하는 읍면에는 조금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차피 해온 이걸 갖다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저는 평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복지탕은 시골에 있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데 이제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다 보니 시골이라도 우리가 제일 가까운데 제일 먼저 해봤자 몇 분이면 갑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목욕탕은 우리가 제대로 잘 면민들이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우리의 또 의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복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균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욕비를 예를 들어서 균등하기 위해서는 모욕업소가 균등한 금액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죽는데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왜냐하면 저는 공짜로 해주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공짜로 목욕도 시켜주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빈말도 아니고 근데 가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 지금 과장님 우리 복지탕에 인건비가 보통 5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으로서 인건비가 악양이나 행천 이런데 물어보니까 복지탕을 운영하는 분들 인건비가 500만 원 나간대요. 왜? 하루 종일 못하니까 두 사람이서 하고 청소도 같이 겸하니까 인건비가 50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이 사슬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하동 국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 일반 개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익도 상관없다라는 아니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카드를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다 사용한다고 지금 보시면은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5월달에 해서 지금 네. 사용한 몇 프로테이저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카드 사용 정상 인원이 지금 8,000명 중에서 5,514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68.92%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신청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는 51% 지금 충전이 되어 있고요. 예. 충전 금액 대비 카드 사용률은 지금 현재 40.2%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예. 생각 외로 또 모욕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100%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어르신들이 파마도 하고 또 이발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다시 조례를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장님들이 통해서 이장님 갖다 주면서 이장님들이 요즘 역할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모욕 안 하신 분들은 파마하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이번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안 됐지만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100% 소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임의용 이것도 잘 조례가 이렇게 다시 그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 근데 다만 모욕비가 그 사슬로 하고 있는 지역의 언면민들한테는 좀 불평등하다. 똑같이 어르신들은 똑같은 나이가 70세고 75세가 되었다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도 모욕을 2번 할 수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한다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담은 10%라도 좀 다르게 평양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만일 이 상황이 일이 된다면 하동에서 모욕하실 분들도 악양이나 징계나 고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동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목욕탕 업주들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뭐 똑같이 사천을 하면 안 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공짜로 그냥 하라 해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어차피 일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올해면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까? 그 제가 뭐 그 떠나시는 가장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고 다음에 이게 만일에 예산을 조금 더 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도 조금 더 많은 게 논다면 그렇게 좀 평등하게 이게 불평등한 건 아닙니다. 그래 좀 선별적으로 해서 좀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리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도 65세로 했으면 좋겠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인 우리 하동 이제 옆에 얘들은 뭐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면은 그거는 싫으면서 또 혜택 받을 때는 노인이라 이렇게 혜택한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 우리 재정이 좋아진다면 그때 65세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고사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사고 사전 예방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등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등이며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 관련법 제7조의 2, 타시군 입법 선례는 진주시와 남해군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기간은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
화학물질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당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시책 수립 변경 2호 제12호 2조에 따른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 변경 3호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페이지 제11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1항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 4에 따른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2항 사고 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2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 체계 3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 장비 등의 동원 방법 4호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 방법과 대피 장소 및 사고 지역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5호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복구 계획 및 긴급 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어로 지원 계획 6호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페이지 제13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1항 군수는 법 제43조 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호 사고 발생 여부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호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3호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4호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 응급 조치 요령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3항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검토 경과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정보 제공, 행정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초기 대응 매뉴얼, 주민 대표 경로 등 구체적인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예, 지금 우리 군에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금성, 금남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금성 2군데하고 금성에 3군데 있습니다. 아, 금성이 3군데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하동 빗들임 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거기 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폐유를 가지고 와서 증제를 하는 DSI라고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그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거기 다 이렇게 뭉치가 있네요. 예, 거기 관련되는 화학 사고, 화학 네. 물질은 그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연수를 일본 갔다 왔는데, 그곳에 그 도쿄라는 큰 시내에 30분 만에 그 전 시민들을 일정한 안전지대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방공 어떤 그런 시설 어떤 그런 등등 우리 하동구는 어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DSI든지 빗더럼이든지 또 그 침출수들 뭐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세부 계획이 따로 있는데 2km 이내의 중점 보호 대상이라 해가지고 그 학교하고 이런 데를 6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금남 금성 쪽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중점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학교.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화학은 뭐 호흡기라든지 피부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뭐 혹시 준비된 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올렸는데 그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이 방독면도 그렇고 이 피부 이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예산을 지금 올려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례 규칙 심의에 그 밑에 6번 성별 영향 분석 예. 평가 여기에서 검토 결과에 수정안에 예. 6번, 7번이 나온 거는 왜 나왔죠? 추가 이제 삽입된 겁니까? 6번, 7번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여기에 네. 그런 위원을 여성위원하고 그리고 성범죄자 혹시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 성폭력 뭐 분들은 이런 위촉위원을 할 때. 예, 갑자기 환경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좀 예, 궁금했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